클럽 여성들 클럽과 배서 미모를 팔고 있는 여성들을 흔히 RPG, 프로모션 걸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둥춤을 추는 여성, 테이블 서빙을 하는 여성,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여성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젊고 아름다우며 춤을 출 줄 알고 손님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일은 기둥춤을 추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두 조각 옷을 입고 끊임없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자세를 취하면서 수백 명의 남성들의 열광적인 시선을 받습니다. 기둥춤을 추는 여성들은 배서 분위기를 띄우는 중심 역할을 하며 그들은 기둥에 몸을 구부리거나 비틀며 관중들은 돈을 흔들며 그들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춤의 섹시함 정도에 따라 돈의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둥춤을 추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기둥춤을 배워야 하며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활동적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빈 테이블을 찾아 돌아다니며 고객과 대화하고 분위기를 띄우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배서피지은 보통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서빙을 담당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가장 유혹적인 부분을 노출하며 고객과 술을 마시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 일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하며 고객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직업은 때때로 매우 가혹하며 경쟁이 치열합니다. 안마 의자 여성들, 안마 의자 여성은 대부분 사람들이 비어 오무 베어 오무, 나 노래방 오무 카라오케 오무를 떠올리지만 현재는 커피 오무, 축구 오무, 공원 오무 등 여러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마를 할 수 있습니다. 안마 의자 여성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정상적인 여성과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정상적인 여성은 주로 수술자리용 여성으로 불리며 정해진 장소가 없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나타나 일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주로 포옹만을 제공하며 성적인 요구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성은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고객의 변태적인 요구에도 응답하며 그에 맞는 돈을 받습니다. 길거리 여성들,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약물 중독이나 성병을 앓고 있으며 대개 싼 날을 지새우고 밤을 일한다는 패턴을 따릅니다. 낮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들은 대개 저렴한 모텔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거리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성매매를 해왔지만 돈이 없어요. 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결제는 미뤄요. 실제로 성매매 한 번에 200에서 300만 원을 받지만 그 돈을 중개인과 업체에 나누어 주어야 하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몇십 원에서 100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마약, 도박, 복권 등에 쓰여집니다. 길거리 여성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향에서 올라와 상황을 몰라서 유혹에 빠졌고 또 다른 일부는 빚을 갚기 위해 길거리 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전에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일하다가 나이와 외모가 변하거나 약물 중독으로 인해 결국 길거리염으로 내몰리게 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결국 악순환에 빠지며 최후는 재활시설이나 성병치료병원이 됩니다. 운이 좋은 몇몇은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성매매 현재 기술은 성매매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화 성매매는 이제 매우 흔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5, 갤럭시 S3, 노키아와 같은 고급 전화기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노트북 등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고 때로는 수줍게 학생처럼 또는 진지하게 사무직 여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홍보하여 더 많은 팔로워를 유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한 휴대폰 성매매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 정보를 올려서
누군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소개란을 보고 신체 치수, 키, 기술 등을 확인한 후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고객이 필요하면 그냥 전화로 장소를 정하면 바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찰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남한 성매매 고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급 고객들은 휴대폰 성매매 여성들의 긴 연락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즉시 필요할 때 전화하면 그녀들이 즉시 나타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로 일을 하기도 싫어하고 전화만 오면 바로 나갑니다. 이 여성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매우 발달해 있으며 그들의 마케팅 능력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높은 기술을 사용한 성매매 활동은 당국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 스타일의 성매매 방식 대신 등장한 새로운 성매매 여성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네카페 여성은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채팅을 즐기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이들은 종종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사용료를 낼 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 주로 남성 청년에게 돈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이 낸 비용을 대신 지불한 사람에게 성적 요구를 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네카페 여성을 중국에 팔아 넘기는 일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네카페 여성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밤새 채팅과 게임을 하며 마약이나 헤로인에 중독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여성들은 늘 피곤하고 지쳐 있으며 성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을 하게 되면 불법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고 이는 매우 위험하며 그들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카페 여성 현상은 현재 베트남 청소년들 사이에서 잘못된 행동과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미아리, 서울 북부에서 가장 유명하고 번화한 유흥가로 오랫동안 한국 수도 서울의 놀이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곳은 주로 한국 남성들을 위한 곳으로 외국인은 질병이나 관리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모들이 외국 손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매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경찰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아리는 한국 남성들을 위한 독점적인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까다로운 노인들을 상대하며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2세의 총은 3년 전 성매매 산업에 발을 들여놓았고 태국에서 매춘 경험도 있습니다. 총은 이미 여러 번 이 업계를 떠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낼 방법이 없었어요. 라고 총은 말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며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 물었을 때 총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총은 간호사인 언니가 있지만 그녀의 수입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나이가 많고 외롭고 일부는 이미 가족이 있는 사업가들입니다. 이들은 외도를 하거나 애인을 유지할 용기가 없으며 대신 돈을 주고 해결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루에 외서 6개의 모텔을 오가며 일하는 총은 빠를수록 좋아요. 많은 남성들이 일을 거의 끝내고 나서도 똑같이 돈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그런 여성을 유인하는 명함은 자동차 유리창에 붙어 있거나 길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함들은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청량리 588은 서울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으로 60년 넘게 서울의 대표적인 유흥가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시내 북쪽의 미아리와 동쪽의 천호동과 함께 청량리 588은 서울의 주요 성매매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상업 복합 건물과 고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량리 588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매춘업소는 문을 닫았고 몇몇만 남아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에서는 이 산업이 법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성인 영화 산업만큼 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청량리 588은 한때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40세의 김정민은 여전히 서울의 청량리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은 돈이 2만 원에서 3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대처와 태도였습니다. 김정민은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업종이 도둑질보다 나쁘지 않죠. 그녀는 법적으로 성매매가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과 고객, 그리고 업소 주인 모두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14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한국 정부가 성매매 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04년부터 성매매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경찰은 성매매를 단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산업은 여전히 존재하며 매춘 여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